오지은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입니다.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환을 낳았는가? 바꿔도 돼요. 설주환을 먼저 낳고 서정욱 변호사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왜 서정욱을 낳고가 맞네요. 설주환을 낳았는가? 자강두변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 원래 좋은 건데 그렇죠. 왜 주유를 낳고 제강이랑 주위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 제갈공명 뒤에 나오니까. 근데 두 사람은 나이가 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많죠. 아니 주유하고 제갈공명하고. 주유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먼저 나왔나? 네.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라 그래요? 앤소니님인가? 예.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해야죠라고 말씀 주셨고 박효린님 좋아요 누르고 인사드립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3개를 동시에 주셔야 돼. 예, 부탁드리고요. 자, 맞아.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구나. 변호사님? 네. 어떡해요? 결선 간다며요. 안 갔어요. 어떡하나. 제가 그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게요. 너무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예. 또 현역 의원들 예. 또 제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예. 그쪽에 좀 치우쳐서 제가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진심으로 여기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예. 사심 없이? 예. 근데 본인이 들어온 정보에 따라서? 예. 예. 근데 63% 이렇게 놓으니까 예. 뭐 제가 이게 너무 저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거 본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선 때도 잘못된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잘못 예측하시지 않았어요? 혹시? 뭐 총선 때는 이제 좀 희망적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는 제 객관적으로 예측한 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지 VIP라고 부르는 사람들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보고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영상에서도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서가 잘못 올라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혹시 용산 대통령실이나 영남에 있는 친윤 핵심 위원들도 결선 가면 돼 결선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그래서 저도 이게 판단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요? 제 주위에는 이게 전부 다 반 한동훈 셰리밖에 없으니 제 주위에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아니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면 내가 당황스러운데. 그래요? 그러면은 대통령실도 그렇고 친윤 핵심 세력들도 무조건 결선 가서 엎어 뭐 이렇게 계획을 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방송을 다니다 보면 여러 패널 국민의힘 쪽 패널 분들 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대다수 제가 만난 분들이 본인들이 만난 당원들은 대다수 한동훈을 찍더라 19은. 네. 근데 유일하게 다르신 분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거든요. 서정욱 자기 주변에는 원희룡 찍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그 13%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 끝났고 이 전당대회 이후 얘기는 뒤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 좀 해보고 일단 요거부터 좀 얘기하죠.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 받을 당시에 검사 앞에서 조사 직전에 수사 검사한테 이거 국민들 요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그리고 심려를 끼쳐들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조사 시작 전이니까 조서에는 기재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는 뭐 조사 때 있었던 그냥 뒷얘기를 밝힌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리 사과냐 이런 논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최지우 변호사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젊은 어린 변호사입니다. 예. 점점. 저도 통화도 많이 했지만 이분이 사과를 인정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매일신문 지방에 대구 있잖아요. 거기에 이동재 기자하고 유튜브 하다가 있었던 이야기를 근데 잠깐 지나가는 걸 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뒷얘기를 얘기한 거죠. 우리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조사받을 때 검사님 저희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고 10몇 개째 국민께 죄송합니다. 의례적으로 조사 전에 한마디 하잖아요. 이런 걸 조서에 안 남기죠. 그렇죠. 그냥 의례적으로 한마디 하잖아. 이 이야기를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알린 것 뿐인데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김 여사가 대리로 사과해서 이게 무슨 사과냐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니 그 변호사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사과를 인정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잠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잠깐 이야기한 건데 이게 커지니까 본인의 이슈가. 의도와는 상관은 무관하게 이 대리 사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슈가 붙어버렸다. 김 여사는 이제 아직까지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사건이 다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이제 진짜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할지 안 할지 또 그건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 사과 만든다고 제가 제일 주장했거든요. 예. 이것도 좀 잘못했거든요. 제가 요즘 제가 반성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너무 극우 쪽으로 친윤 쪽으로 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때도 사과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예. 지금도 이게 이제 마무리돼가 뭐 저는 무효면이 될 걸로 봐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국민 앞에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로 예. 사과하고 예. 떨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자, 들어요. 그럼 요 나온 게 그거 맞아. 그럼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다 생각이 선거는 예. 끝났지만 예.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고 예. 수사가 이제 끝나면 자, 그러면- 국민 앞에다 떨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사과 먼저 얘기 좀 들어보죠. 사과 그럼 언제? 수사 마무리되기 마무리되고. 전에 후에 마무리되는 되기 후에? 전에는 이게 또 수사에 영향 준다 하니 그럼 방식은요? 뭐 전에 우리 후보 때도 했잖아요. 그 기자 그러니까 뭐 성명 발표하는 게 아예 그냥 아니 기자 앞에 와서 진심으로 저번에 그 후보 때 한 것처럼 아 그렇게 하면 예. 국민들도 이게 이해하고 이제 깔끔하게 딱 마무리 짓고 어디- 새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실에서요 아니면 관저에서요? 그거는 이제 뭐 관저에는 기자들이 없잖아요. 아 대통령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 야 일단 자 과거에 대한 본인의 잘못된 전략적 판단에 대한 요즘 사과- 바뀌었어요.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서 변호사님 논조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약간 그 용산에서 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 그래요? 예. 예.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이 저는 반영됐다고 봅니다. 민심이. 용산 한남동에서 여의도 쪽으로 오는 겁니까 지금? 용산하고 멀어진 게 아니고 예. 윤 대통령을 너무나게 지지하고 어. 저 좋아하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 아니 근데 그 제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 다 일일이 체크하거든요. 네. 그 지난 총선 끝나고 그 대통령이 전하는 고언이라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때 정말 바른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 총선 끝나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자, 어쨌든 간에 이번 김건희 여사 이 사과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거네요 하니까 그렇죠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최지우 변호사가. 예.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사적으로 다 뭐 공식적으로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건 본인도 알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조사 당시에 여사님이 김 여사가 어떤 그러한 뭐 의견 표명을 했다라는 네. 것을 그냥 전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뭐 사과냐 아니냐. 근데 저도 뭐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과 결론은 똑같아요. 예. 생각하는 바는 좀 틀리지만 함의는 틀리지만은 저도 뭐 이 부분 좀 뭐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너무 늦지 않았냐. 근데 이것을 또 아예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 예.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것은 너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진정한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좀 제가 정말 기획을 좀 잘 한다면 여사가 국민들께 이렇게 가장 먼저 근접하고 어찌 보면 여사가 꼭 필요한 곳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꼭 필요로 하는 곳, 예. 뭐 그런 곳에 갔었을 때 저는 차라리 어떤 정식적으로 기자회견 하기보다는 그런 신경 토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사님이 지금 당장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요. 네. 그럼 그 행사장 가서 뭐 그렇죠. 이렇게 기자들이 마이크 네. 대면 거기서 뭐 사실은 이렇게 사과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우리가 그 보통 행사에 참석하더라도 기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으면 다 공지를 사전에 다 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올 것이고 그런 내가 이런 곳에서 하기는 됐지만은 예. 정말 내가 죄송하고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예. 더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다가가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예.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또 국민들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질게 또 너 그래도 뭐 어쩌고 예. 잘못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수사 처분 결과 나기 전 후. 저는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뭐 네. 서정훈 변호사님 말대로 법리대로라면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근데 처벌 규정이 없다고 그게 떳떳한 일은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오히려 수사팀에 예.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선에서라도 본인이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먼저 하는 게 낫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기와 방식은 두 변호사 약간 생각이 다른데 사과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기류 한번 짚어보죠. 이거 지금 보니까 뭐 복잡해요, 서 변호사님. 이 중앙지검하고 대검 사이에 보면 이원석 총장이 공개 소환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지시했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했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용산하고 저 대검사하고 수사팀 사이에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 이거 지금 어떻게까지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약간 그 소강 상태. 예. 지금은 약간 휴전 내지 휴화산 예. 소강 상태인데요. 예. 언제든지 또 폭발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아 그래요? 언제냐면 이제 그 중앙지검에서 처분할 때. 아. 예를 들어 이제 그 무혐의나 예. 처분하면 이제 또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게 보강 수사나 또 지시할 수 있잖아요. 예. 따라서 잠재된 화산인데 이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이원석 총장이 예. 좀 이게 그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 뭐 누가 저 어디야 경호처에서 그 관할하는 기관에서 그 장소에서 조사하는 거는 누가 맨 처음에 지시했냐에 대해서 대검하고 중앙지검 의견이 좀 달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은요 예. 있는 죄는 있다고 하고 없는 죄는 이게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선택적 법불하기 이걸 지적했잖아요 어제요. 예.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상당히 그 좀 이게 눈치를 보고 김건희 여사한테 너무 가혹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대국민한테 뭐 사고까지 하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성역 특혜 이건 좀 과하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결국 이제 공개 소환 여부하고 이제 사과 여부잖아요. 지금 대검은 비공개 소환 그 다음에 사과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지검은 무슨 소리냐 대검에서 저 사과를 하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저 중앙지검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요. 이원석 총장의 이제까지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뭐 그런 걸 다 비춰봤을 때 공개 소환하고 사과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자. 예. 그러니까 검찰청에 불러서 검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대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이 공개든 비공개든 예. 저는 꼭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그냥 비공개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 사과를 하라 말아를 어떻게 검찰총장이 그걸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히려 소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는 제 3회 장소 그러니까 중앙지검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조금 더 중점을 뒀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 눈높이. 그럼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될 수 있어요. 예. 법적으로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혐의가 되면 국민들이 이거 옳게 보냔 말이에요. 이것을 이 결과에 대해서 예. 아 그래 검찰 수사 열심히 했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중앙지검에 출두를 하셔가지고 소환 조사가 됐었다고 한다면 예. 뭐 검찰이 뭐 이거 알잖아요. 국민들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예.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뭐 조사를 뭐 제대로 한 거나 맞냐 약간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검찰이 자초한 거예요.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지만 저는 네. 원칙대로 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검찰 취재 좀 해보셨죠? 지금 이거 언제쯤 처분한답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처분의 결과는 저는 지금 뭐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시기. 여기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임기 내야 할까 임기 맞추고 할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심 판결 전해야 할까 후에 할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파우치는요. 예. 파우치는 이제 그 총장 임기 전에 예. 곧 할 거 없고요. 예.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9월 12일 날 권오수 회장 선고 있잖아요. 예. 그래야만 이게 공소시효라든지 예. 또 거기 전주 손모씨 판결 있잖아요. 예. 이것도 두 개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뒤로 분리해서 처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 어차피 2심 항소심 판결 이후면은 자연스럽게 이원석 총장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죠. 9월 15일 날 퇴임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파우치 관련돼서는 이번에 빨리 하고 8월달에 빨리 하고. 처분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 좀 보죠. 어제 이제 시사저널이라는 주간지 거기가 단독 보도를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여의도 연구원 등 당 일부 핵심 전략 파트의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여기에 대해서 여론 파악을 의뢰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시사저널의 보도예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유로 이런 여론 파악을 지시했다고 추측하고 계세요? 이거야 짐작하고 이제 계세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의도 연구원이요. 네. 원래는 이게 이런 이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짜는 게 원래 업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뭐 지금은 여론조사 하청기관처럼 이게 전략됐는데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슈니까
이런 걸 이렇게 정확하게 민심을 파악해봐야만 그래야만 이게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따라 저는 뭐 충분히 당 대표로서 가장 최근 이슈를 한번 이게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봐라 지시할 수 있다. 네. 별 문제 없다 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네. 거는 요게 이제 이렇게 뭐 지시할 수는 있죠. 당 대표니까 그 전략을 짜봐라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특검법 수용을 위한 명분 쌓기용 일종의 빌드업이냐 아니면 뭔가 좀 톤을 낮추고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거냐. 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설주한 변은 어떻게 봅니까? 저는 수용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형이라고 봐요.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어떤 대표가 이번에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네. 브리핑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3자 특검 뭐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그럼 대안을 내놔봐라. 네.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이걸 무조건 막자고 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얘기냐. 그러니까 저는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내놔야 돼요.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한테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일각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어떤 제3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어떤 기운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내용을 법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더 센 걸 던진다 아니면은 더 센 거 던진다. 국민의힘의 제 안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대다수는 아마 더 센 걸 던지자. 아. 근데 어차피 그럼 어차피 또 저 거부권 뭐 에, 8표 이거 무한 루프네 그냥.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받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올려야 돼요. 네. 서로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언제까지 맨날 뭐 협상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간다면 오히려 민주당의 진정한 의도가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계속 그냥 어떠한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제3자 특검 추천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추천을 해서 하는 것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제시를 해야지 계속 우린 더 센 것만 할 거야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의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은요 아예 뭐 할 생각이 없는 거는 맞고요. 그거는 이제 애초부터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 여론만 파가지 이거는 할 생각이 없고요. 지금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이 문제인데 민주당이 더 센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센 게 법입니까? 지금도 이게 조국 당에서 1명, 민주당이 1명 추천하잖아요. 더 세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더 센 게 뭐가 있냐요. 지금 게 제가 보기 제일 세거든요.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입장을 안 바꾸는 이상 한동훈 대표가 먼저 제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 공을 민주당이 던져놨잖아. 민주당이 좀 뭐 갑자기 한동훈 안을 받겠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프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공이 이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너무 정략적인 이건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제시를 해버리면 지금 이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분열이 일어날까봐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그냥 동의하셔야 됩니다. 대표를 뽑아준 이유도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뽑힌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꾸로 궁금한 거. 근데 민주당 관계가 아니시지만 분열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민주당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그 제3자 우리가 받을게 하자라고 먼저 던지면 국민의힘은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고 더 센 건 던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더 센 거 던지면 거부권 재의견 8표 안 될 거 알잖아요. 지금은 전당대 시즌이잖아요. 민주당이. 이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끝났지만 지금 민주당이 아직 전당대회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 끝나면 달라질 수 있다 보여요. 왜냐하면 대표야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야 뭐 당연한 거지만 지금 어찌 보면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나름.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야 우리 그냥 이거 받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야 너는 뭐야? 너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과 열심히 싸울 애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최고위원 순위가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내 지금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이 말을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까 보는데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정치해야죠. 언제까지 싸우고만 있을 겁니까? 근데 그러다 공수처 수사 결과 먼저 나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수처가 약간 방기하고 있어요 수사를. 그래요? 약간 특검 빨리 특검해서 얼른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식인 것 같아요. 이게 봄까지는 되게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물론 네. 지금도 열심히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거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어요. 그래요? 예. 빨리 특검에서 가져가라는 어떤 그 내심의 마음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알겠습니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요거 좀 짚어볼게요. 즉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당원 당규 얘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임 정국위원회가 해결해보자 그랬는데 친한계 측에서는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직자 임면과 면직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고 정점식 의장과 친윤계 쪽에서는 뭔 소리냐 당원 보면은 정식 의장 임기 1년이야 임기 보장돼 있으니까 못 받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뭐 저는 일괄 사표가 맞죠. 왜냐하면 이게 그 63%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뽑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경선을 승복한다면 예. 모든 당직자는 사표를 내고 예.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유임할 사람 유임하고 예. 또 이게 교체할 사람 교체하고 예.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예. 평상시에는 저는 이래 봐요. 평시나 치세에는 탕평이 필요해. 예. 근데 전쟁, 전시나 난세잖아요. 아하. 이럴 때는 이게 총사령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예. 한동훈 총사령관이 지금 이게 민주당과 싸우잖아. 예. 그럼 이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기에 자꾸 발목을 잡으면 예. 이거는 이게 경선 불복이라는 비판 들을 수도 있고 저는 윤 대통령 말이 진심이라 봐요.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마라.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이게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하면 안 된다. 예. 지금 힘을 실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통령 말도 안 듣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일괄 사표 내고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하게 이래 하는 게 경선에 그게 경선에 승복하는 겁니다. 왜 웃었어요? 보수의 간달프 같아요, 진짜. 우리 서정표는 간달프 뭐야? 정신적인 지주. 오. 약간. 또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서정표 변호사님 그래서 이게 논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친윤계에서 친한계로 친한계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서정국 변호사. 네, 변침 중이에요. 대통령이 변침. 외롭게 하지 말아야 했다니까. 대통령이 외롭게 하지 말아야 그럼 했잖아요. 대통령이 외롭게 하라고 했었으면 어떡하실 걸요? 그럼 대통령 말. 그래서 요즘 서정욱 변호사님 논조가 네. 약간 친한계 쪽으로 변침 중입니다. 약간. 급격하게 변침하셨죠 예, 지금. 예. 그래서 아니 그게 맞죠. 이게 무슨 정무직 당직자가 공무원도 아니고 임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원래 이 지도부가 다 대표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겁니다. 원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 임기가 1년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여의도에 그런 문법은 없습니다. 절대. 아니, 저는 궁금한 건 그냥 물밑에서 해결했으면 되는데 왜 이번에만 이렇게 정점식 의장 교체하면 안 된다라는 저는 의견들과 기사들이 친윤계의 마지막 발악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친윤계 쪽에서 밀어내는 기사지. 이걸 누가 여의도에 있는 사람이 다 웃죠, 솔직히. 정책위 의장 물론 중요한데 정책위 의장 임기가 당 대표가 바뀌도 이어지는 임기라는 거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국 변호사, 선주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